만나서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김진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성공하는 거 뭐 몰라서 못하셔요? 성공하는 거 다 알죠? 팀장님들 마찬가지잖아. 뭐 솔직히 성공하는 게 뭐 별다르거나 특별하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내는 그런 일들이 내가 한다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뿐인데 그것을 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15가지 직업을 했어요. 그러면 15가지 직업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 옷가게를 했을까, 뭐 미용실을 했을까, 보험을 했을까, 뭐 이런 거 다양한. 저는 거기다 음식점도 해봤고요. 또 두피 관리 이런 쪽으로 케어도 했었어요. 피부샵도 좀 크게 멋있게 럭셔리하게 강남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아주 굉장히 정직하게 너무너무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얼굴을 보기에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15가지 직업을 할 때 어떤 것도 정말 적당히 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를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애터미를 누군가가 지인이 저한테 소개를 했을 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게 잘은 모르지만 네트워크이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을 때. 그런데 더군다나 저한테 15가지 직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성실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한테 계속 네트워크를 갖다가 소개를 했겠죠. 했어요. 아메이를 해보자, 허벌라이프를 해보자, 뭐 이것저것 해보자고 계속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세계는 저는 가도 안 되지만 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 네트워크를 하자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이상했고 또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그동안 성공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저보고 이 애터미를 하자고 네트워크를 하자고 할 때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성공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보고 뭘 하자면서 성공을 하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귀뚱해도 안 들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것이 저와 그분과의 관계는 한 거의 20년까지는 아니지만 15년 이상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것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굉장히 신뢰감이 가고 우리 애들의 교회 선생님이었었어. 그리고 저한테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줬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네트워크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때가 있다는 거를 전 지금도 느끼고요. 1년 이상을 계속 저한테 애터미를 알아봐라,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는 그때가 마침 제가 2009년도 9월 10일경이에요. 그때 제가 세미나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해서 다 이제 뭐 대기업에 다녔다가 사업도 해봤다가 이렇게 다 망하는 이런 시점에 본인이 한 2년을 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지 되는지를 이것저것 해봤어요. 우리 남편도. 남자들이 50대 중반 이후가 되면요, 뭐를 해서 성공하겠어요? 결국은 6개월 동안 대리운전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할 때 1년간, 아니 한 달간 해봤는데 적성이 안 맞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마음에 병이 생기고 또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서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혹시나 애터미가 우리 부부한테 그 실오라기 같은 그런 하나의 빗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세미나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스폰서는요, 한 소비자를 한 1년 정도는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왜냐면 그 위에 또 그 스폰서가 계속 같이 소비자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물건도 쓰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몸이 안 좋으면서 해모임을 먹었던 거예요. 해모임을 먹고 나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해모임은 정말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잘 몰라. 왜냐면 하도 과대 광고다 뭐다
이래가지고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 두드려 맞으니까 사실 그거 말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정말 외국을 한번 나가보세요. 해모임 얘기를 딱 떠드는 순간 이 모든 사람의 신도가 돼 있어. 열광적인 해모임에 대한 확실한 막 간증이야. 그 사람들은 막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외국 사람들은 막 광신도가 돼 있어. 해모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다 절제들을 하잖아요. 그건 효과가 있어 먹어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저도 해모임 먹고 났더니 너무너무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피부 쪽으로 안 좋았던 이런 모든 드러났던 게 열도 났지만 뭐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하거나 따끈따끈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해모를 먹고 나서 보름 정도 됐는데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신뢰가 가고 이걸 전달해 준 사람이 신뢰가 가고 제품에 신뢰가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세미나장에 간 거예요. 세미나장에 첫날 갔는데요. 이제 남편하고 둘이 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다 돈이 없어. 우리 스폰서들도 돈이 없어서 그때 세미나장에 안 갔어. 왜냐하면 그 석세스지만 32,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스폰서들도 다 돈이 없는 거야. 우리도 돈이 없어서. 그래서 32,000원을 안 냈어요. 어떻게 갔어? 하루 종일 듣고 밤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도강만 한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녹화된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밤까지 들었는데 첫날 딱 그 점심때 도착했더니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 몇백 명이 모였지만 그 자리에 갔더니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회장님 강의가 저는 이렇게 우리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되면 촉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니면 성실한지 신실한지 막 이렇게 열려있는지 막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 사이 회장님의 강의를 계속하는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저 사람 굉장히 신실해 보였어요. 저도 크리스찬인데 신실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사기꾼처럼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점점 열리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쏟아다 부었다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가져라. 그럼 희망을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것이 저한테 그게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의 그때 삶은 남편 사업 망했죠. 또 보험은 다 깨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수입이 되는 건 50만 원도 한 달에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머니랑 또 같이 살아. 그럼 두 딸과 어머니랑 우리 5명이 사는데 생활비가 아무리 적어도 그때 당시 300에서 400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버티자니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딱 차가지고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사업할 때 한 거였는데 4,970만 원이야. 그러니까 3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내면은 파산이야, 파산. 그런 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더 희망이 있겠어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의 말씀이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가져라.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어머 그걸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딱 쟤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회장님이 딱 나한테 하는 메시지가 그거 한 가지였고요. 또 저녁을 먹고 났는데 임페리얼 지금 그분의 총장 승급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었고요. 이게 끈으로 된 드레스예요. 그 등치가 있으신 분이 끈으로 된 드레스, 롱드레스를 입었어요. 빨간색을요. 어머, 나 그 여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봤는데 저분이 하는 얘기가 3년 됐다. 그런데 내가 지금 5천만 원 돈다발을 타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기억은 나지도 않지만 돈다발 5천만 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그걸 더 알았다면 그분한테 이미 꽂혀있는 후원수당, 직급수당을 알았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어머 5천만 원 돈다발 받는 저런 직업이 과연 뭘까? 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저런 일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해볼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해볼까 하는 순간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저분은 저랬는데 나는 못할 이유가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은 뭐고 이런 게 제 비교가 되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성실히 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15가지 직업을 하는데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이 없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분을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성실할 자신이 있고 그럼 나이도 내가 저분보다 좀 젊고 그런데 진짜 뭔가 끌어다 당겨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 저렇게 얼굴도 좀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런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드러운 거는 저는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이 마음이 좀 넉넉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품을 수 있어. 까짓 거 나한테 오는 거 뭘 못 품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2009년도 9월 12일이에요. 그날 제가 결단하고요. 그 다음날 올라와서 우리 스폰서들한테 얘기했어. 나 이 일 하겠다고. 그랬더니 스폰서들이 1년을 나를 꼬셨잖아요. 해보자, 가보자, 알아봐라, 써봐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었던 내가 마지막에 세미나에 가서 제가 두 귀와 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데도 중요한데 여기보다는 그 큰 세미나에 가야 큰 비전을 보는 거예요. 뚜껑이 날아갔다는 게 제가 그날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시작된 나도 3년 안에 5천만 원을 벌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혼자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스폰서가 너 당신 3년 안에 5천만 원 벌어라고 결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날 혼자 3년 안에 5천만 원을 벌어봐야 되겠다 혼자 스스로 결단을 한 거야. 결단이 뭔지 아시죠? 내가 오늘 오면서도 우리 차 팀장이랑 같이 왔는데요. 성공의 8단계를 듣고 왔어요. 그게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래요. 성공의 길이고 성공하려면 성공의 8단계대로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가 꿈과 목표와 두 번째가 결단, 결의래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딱 세미나에 가서 3년 안에 5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고 딱 꿈과 목표를 정했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하면서 결단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꿈과 목표와 결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답이 왜 이래요? 네. 우리 200명 맞아요 지금? 네. 그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훌륭한 총장 스폰서가 나왔든 단장 스폰서가 나왔든 아무도 그런 것을 시켜줄 사람은 없어요. 비전은 줄 수 있어요. 비전을 주지만 배전을 가지고 내가 혼자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를 하는 거는요 본인 스스로예요. 그것까지만 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를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진짜요? 손 한번 손 300명이 들어주셨네. 300명.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를 하신 분들은요 이 눈동자가 달라요. 행동의 하루 종일의 스케줄이 달라요. 일주일의 스케줄이 달라요. 한 달 스케줄이 달라요. 내가 지금은 당장은 오늘 등록을 했든 뭐 한 달 전에 등록을 했든 상관하지 않아요. 직급이 판매사든 지금 판매원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를 한 사람은요 이게 모든 게 달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저의 그때 그 상황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배고픈 거, 추위, 더위 어떤 상황도 저는 그때 제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금의 내 상황은 아무것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한테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3년 안에 5천만 원 벌려고 막 가려고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겠어요? 사실 저 당연히 힘들었겠죠. 돈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낫어요. 우리는 부부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7만 원 받으면서 했어요, 이 일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7만 원, 오로지 수입이 7만 원인데 부부가 같이 나온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는 다른 50만 원이든 30만 원 다른 수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저는 동시에 이게 금방 돈이 되는 줄 알고 부부가 동시에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스폰서가
그때 한번 상담을 했어요. 김현숙 그분이 총장 갈 때 이제 언제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 저희 부부한테 상담을 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부부인데 우리 위에 스폰서들도 부부야. 또 그 위 스폰서는 혼자지만 어쨌든 그랬어. 그 다 부부가 나왔잖아. 우리 센터 오니까 다 부부야. 그러니까 부부는 한 사람 대 한 사람 두 명이 하는 일이 아니래요. 한 사람 대 하나가 있으면 몇 배래요? 11배래, 11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2배가 아니래요. 1과 1은 11배래, 11배. 그 소리가 저한테, 우리 부부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11배의 효과를 낸다면, 우리가 죽기 살기를 3년을 한다면 내가 5천만 원을 뭘 못 받겠나, 난 분명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면 집에서 나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집에 맨날 11시에 들어갔어요. 낮에 센터에 있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집에 중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뛴 거예요. 어떻게 뛰었어요? 그 자리에서 뛴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뛰었겠어요? 러닝을 했겠어요? 돌아다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났다는 뜻이고요. 또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내가 내 스케줄 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험회사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일주일, 한 달 스케줄을 정하는 걸 저는 배웠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을 그 전주 금요일날 검사를 받아요. 보험회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주 스케줄이 어떤지 다 와서 검사만 다 내야 돼. 금요일날 오전에. 그래서 그거를 다 지점장이 보고 사인을 해줘요. 그러면 뭐 체크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내 스케줄을 내가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세 번째가 뭐예요? 명단 작성이에요. 제가 노트에다가 그것도 그런 거 알지 못하는 친출내기,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요.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고 내 혼자 스타일대로 대학 노트에다가 쫙 이름을 적어 내려갈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0명이 적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분류했어. 내 나름대로. 보험회사 분류를, 이게 이쪽 분류, 친구 분류, 친척 분류, 막 분류를 혼자 해서 그것도 지하철 노선대로 또 나는 아직은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공의 8단계를 들어본 적도 없어. 제가 초창기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를 하면 내가 혼자 생각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을 경영해서 혼자 추진했더니 명단 작성이 나오고요. 혼자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세미나 초청하는 걸 안 배웠잖아요. 혼자만 초청을 했잖아. 혼자만 가서 만났잖아. 이 사람 가서 만나고 저 사람 가서 만나고 1호선에 가서 만나고 2호선에 가서 만나고 막 매일매일 만나러 최소 저는 10명을 스케줄에 있었어요. 하루에 10명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10명. 그런데 가다 보면 나 지금 만나러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 패스. 또 그 사람 그 전날 전화. 나 내일 갈까? 나 내일 어디 간대. 바쁘대. 외국이래. 막 이래요. 그러면 10명을 잡았다 할지라도 실제 만나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5명 만나면 행운이야. 럭키야. 그렇죠? 어떤 날은 그날 그 5명도 안 되는 날이 있고, 맨날 막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방방방방방 때문에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저 혼자 명단 작성하고 저 혼자 초청을 내가 가서 한 거예요. 초청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를 세미나를 초청을 하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혼자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뭐 후속 관리를 제가 안 한 게 최고 실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네트워크를 풀 줄을 몰라서 배운 게 영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만 팔았어. 그걸 언제까지 했을까요? 혼자만 파는 거를. 상상해보세요. 6개월 했을까요? 1년 했을까요? 전 혼자 파는 걸 1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이 되도록 제 월급이 수당이 얼마였냐면요. 죽을 똥살똥 판매사를 가요. 상반기에. 그러면 이제 지쳐 놔둔 거를 혼자 팔아야 되니까. 왜냐면 좌우 포인트가 500이잖아요. 250, 250인데 그때 우리 스폰서들이 계셨지만 저는 뭐 이런 조직을 잘 몰라서 판매사를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첫 번 판매사 430만 포인트 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를 70만 포인트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달, 2달 만에 갈 때도 저는 거의 400만 포인트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만 포인트를 보름에 하려면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때는 아까우니까 에이전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르는데 에이전트 안 해요. 요새는 에이전트가 없어서 못하죠? 옛날에 에이전트가 있었는데도 아까워서 못해. 4개를 사서 나눠서 조금 마진을 먹어야 판매 마진이랑도 경비가 되는데 그걸 제가 왜 에이전트로 사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중에 보름은 가고 보름은 못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 수당이 한 번 가면 100만 원이죠. 한 번 안 가면 얼마예요? 40에서 50이에요. 그것도요. 그러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제 수당은 150을 이걸 못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왜 이렇게 못하느냐. 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때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400만 포인트, 450만 포인트 해서 가라면은 가시겠어요? 못 가. 250 하라 그래도 나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300만 포인트 하라 그러면 막 기절을 해. 잡아먹으려고 그래, 스폰서를.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처음부터 근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 근력을 기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잘못하는 게 뭐야? 판매만 했다, 제가. 그러니까 절대 소비자가 지금 물건을 해모임을 4박스를 갖다 달라고 전화가 와도 센터에 와야 할 일은 센터를 와야 우선이에요. 지금 해모임 4박스에 앱솔루트 화장 2박스 그러면은 60만 포인트예요. 그거를 주문이 왔어. 그러면 원데이 가야 돼요? 그거 갖다 줘야 돼요? 그거 갖다 줘야 돼요? 뭐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아 지금. 그 분위기가 좀 딱 그래. 갖다 줘야 되죠? 아니야. 여러분들 단기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가 그럴 수 있지만 절대 바보짓이야. 왜냐? 이 일은 장기전이에요. 내가 에너지가 계속 언제까지 나와? 이 에너지가 계속 나오고 샘솟듯이 나오고 또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 하다가 그런 소비자 줄으면요, 나는 당연히 같이 힘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확신과 나의 완벽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확신, 그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가 빨리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세미나예요. 세미나에 안 가면 당연히 힘은요,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누구도 다 감을 잃는다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에 어떤 총장을 만났어요. 근데 모처럼 오토 판매사 강의야, 그분이. 그런데 나보고 막 하는 얘기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머, 나 몇 달 만에 이 오토 판매사 강의하다 보니까 감을 잃었어, 이래요. 그 총장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 좀 안 하잖아요. 그럼 저도 감을 잃어요. 그런데 이제 판매사 팀장들이 세미나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을 잃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기름 넣으러 가는 거야. 기름 넣으러. 주유소예요. 기름 넣으러 가야지 차가 또 돌아가듯이 우리는 에너지를 받아야 또 다음에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게 세미나예요. 그런데 저희 센터도 초창기에는 모르니까 세미나를 중요한 걸 몰랐어. 그래서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 센터에서 뭐가 진행돼. 나름대로 성공에 뭐가 진행돼. 성공하는 뭐가 진행되고 이 사람들이 다 세미나를 안 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있을까요? 그 센터에서 뭔가 했던 그 사람들요, 지금 8년 지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소비자 만나러 다닌다고 해서 힘 빠지면 다 그만두고 다 집에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끊임없이 힘이 있든 없든 내가 충천해. 에너지가 많아. 그래도 세미나에 가서 앉아 있어야 파트너가 나왔을 때 파트너를 데리고 가서 앉힌다는 거예요. 내가 세미나가 중요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판매사를 하겠지만 내 파트너가 판매사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내 파트너가 판매사 팀장 가야 내가 국장 가는데 내 파트너가 힘이 빠져서 지금 다 나자빠졌는데 어떻게 가요? 이거는 파트너를 위한다면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파트너가 갈 수 있다는 힘이에요. 그래서 세미나가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지금도 내 파트너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세미나 가기 싫어.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왜 없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파트너뿐만 아니라.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뭔가 잘 몰라. 갈급함이 있어. 뭔가 배우려고 그래. 뭔가 스폰서가 하는 말이 막 진리 같아. 막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해요.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면 오고 이러는 게 있는데 좀 더 나름대로 뭔가 똑똑하고 자기 색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강의를 회사 소개, 제품 강의, 비전 강의까지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면 안 와도 된다 그랬어 내가. 그 말 맞는 거죠. 똑같이 비전도 확실하게 주고 마케팅도 확실하게 하고 제품 강의도 확실하게 하고 회사 소개도 확실하게 할 정도만 되면 안 와도 된다. 그런 사람이 안 오겠어요 근데? 그치 좀 저절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뭔가 돼 있지 않은데 항상 세미나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 강의를 듣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누구 다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왜 그래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구나. 내가 미처 써먹지 않았던 단어가 있구나. 내가 미처 요거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못했던 게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꼭 써먹어야지. 저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하면 이 1부터 100까지 다 외워서 하지 않는 강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오는 강의를 하는 거지 뭐 외워서 하는 강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이걸 다 펼쳐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야 매일매일 조금 좀 변하고요.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센터마다 강의를 가도 어느 때 우리 센터에서 강의를 해드려도요. 이제 큰 무대에 가서 세미나를 인천이나 뭐 일산이나 이런 데 강의를 해드려요. 저는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강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부분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때 김현숙 임페리얼의 그 총장 승급식 때 3년 됐는데 5천만 원 받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꽂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강의에서 한 사람이라도 꽂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저기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저는 나름대로 그냥 그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이 센터에도요 그래요. 비록 숫자는 뭐 200명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 누가 알아요? 김진수 강의를 듣고 아 맞아 저렇게 결단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 나라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고 막 뚜껑이 날아가서 막 뛰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 그래요? 엔가가 올라가니까 엔가. 여러분들의 매출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엔가가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다 상부상조와 다 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일을 한다는 건 저는 첫 번에 세미나 가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뛰었다. 그런데 세미나 장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대신 제가 제일 못한 게 이제 후속 관리인데요. 후속 관리를 왜 못했느냐. 하는 줄을 몰라서 못한 거예요. 배움이 없었어. 너무 배운 게 없어. 저는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막 뛰었기 때문에 배울 시간도 없고 센터에서 배운 건 뭐냐면 해모임이 어떻다. 화장품이 어떤 기술이 있다. 원자력 연구원이 어떻다. 이런 거를 저는 배워서 내가 나가서 제품을 파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이 조직을 세워나가는 데에는 사실 제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분들은 몰라서 안 가르쳐준 거야. 그분들도 몰라서 안 가르쳐준 거야. 그분들도 처음이었어. 이게 이 짓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연구는 했어. 원자력 연구원 연구하고 뭐 해모임 연구하고 육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걸 네트워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몰랐다. 그분들도 초창기니까. 그래서 우리를 안 가르쳐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했다고요? 장님들끼리 코끼리를 만졌는데
이 사람은 코를 만졌고 이 사람은 다리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진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이게 코끼리가 이게 맞아, 귀가 맞아, 코가 맞아, 다리가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바보들은 없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공하려면 세미나장에 가야 돼요. 세미나장에 가야 되고 성공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돼. 자기네끼리 이제 나온 한 달밖에 안 돼, 두 달밖에 안 된 사람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아, 아니야, 넌 이게 틀렸어, 너 이렇게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네끼리 뭘 한다고 잔소리를 해. 알아봤자 한 달 먼저 나온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들으니까 이게 맞아요. 스폰서가 이거 다 틀린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만이 성공한다니까. 근데 후속 관리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안 했는데 성공에 하려면 후속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 써봤는지, 발라봤는지, 먹어봤는지를 체크를 안 했어. 제가 2달 있다가 화장품을 건네준 사람한테 전화, 지금 좀 떨어졌을 거다 생각해서 전화를 했어. 누구 엄마 그때 화장품 어때? 너무 좋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반응, 나 그거 하루 바르고 안 발랐어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발랐어? 그랬더니 얼굴에 뾰루지가 났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제품이 어때요? 유효 성분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 진피층까지 들어가니까 얘가 안으로 밀려 나와요. 그래서 뾰루지가 날 수 있어요. 너무 영양 과다. 본인도 그러셨어요? 그래. 그럴 때 누군가가 스폰서가 그거를 케어를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때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도 몰라. 무슨 뾰루지가 나는데 나는 겁이 덜컥 났겠죠? 어머, 그래? 왜 뾰루지가 났지? 그래? 이 정도야.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확실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따가운 사람도 있어요. 따가운 거 왜 따가워요? 이 안에가 너무 건조한 사람, 너무 건조, 겉은 멀쩡해, 반질반질해, 기름이 나. 그런데 이 안에가 다 완전히 메마른 그 장작, 아니면 갈라진 논밭같이 갈라진 사람, 우리께 들어가니까 어때요? 따가워.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서 채워지는 약간 따가웠어. 그런 사람이 따갑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거 있잖아, 따갑지만 조금 참아봐, 한 번 더 발라봐, 한 번 더 발라봐,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기다려달라 그래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그리고 그것을 따갑던 사람은 오늘 또 발라 하지 말고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또 발라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그냥 2달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2달 만에 전화해서는 어땠어? 좋았지? 그러고서 그걸 자기 며느리 줬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저가 살아있을까요? 그 사람은 진작에 끊어졌어요. 얘기도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전화를 했어. 근데 언니 그거 제품 왜 이렇게 건조해? 왜 발라도 유분기도 없고 뭐 쩍쩍쩍쩍 얘기를 했어. 내가 우리 거 너무 유분기 많은데 웬일이야? 영양크림 난리 났잖아요. 근데 아니야 언니, 나는 언니네 걸 바르기만 하면 이렇게 너무 유분기도 오고 매트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요 모르니까 후속 관리를 안 했더니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요 후속 관리 안 했더니 6개월 안에 내 전화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얘기 할까 봐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아무리 이게 이래서 이래 얘기해봤자 처음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후속 관리 안 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해모인 먹고 뭐 명현 반응이 뭐 나타났다. 우리 어제 굿모닝 애터미 들었더니 명현 반응이 뭐래요? 안 좋대지. 그런 말 하지 말래잖아. 그거 조금 한약이나 이런 데 쓰는 용어인데 쓰지 마라. 조금 쉬었다가 그럼 다시 한번 먹어봐. 이렇게 부드럽게 하라잖아요.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관리를 하나도 안 했더니 그 사람이 끊어진 거야. 끊어졌어.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후속 관리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후속 관리를 해야 된다. 후속 관리가요 제품만 후속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처음 오늘 세미나에 왔어요. 집에 가셨어.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앉혀놓고 오늘 반응 어땠어? 오늘 들으니까 어떤 내용이야? 어떻게 들렸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것이 후속 관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미처 캐치를 못하거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 모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요런 세미나가 또 있는데 그냥 놀이가 할 겸 한 번 더 갑시다. 라고 또 잘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게 뭐냐면 후속 관리가 제품만 후속 관리가 아니다. 사람 후속 관리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파트너 후속 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파트너 입장은 아닐지라도 그 후속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것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나도록 저는 저 혼자만 판매사를 간 거야. 진짜 웃기죠. 그것도 판매사를 상하반기가 옷도 판매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판매사.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사업 설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오신 지 6개월 미만이다.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6개월 미만. 또 두 분밖에 없어요. 6개월 미만. 그분들은요, 남자잖아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분들은요, 뭔가 바깥 일을 해보셨잖아. 그쵸? 직장 다녀보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맥을 빨리 잡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를 빨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내가 빨리 리더가 되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도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6개월 됐다면 사업 설명회 하실 줄 아나요? 못해요? 안 돼요. 저기 뒤에 멋있는 남자분 사업 설명회 하실 줄 알아요? 못해요? 아니, 하면 하죠. 하면 하죠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설명을 처음부터 회사 소개부터 제품의 마케팅의 비전까지를 딱 묶어서 1시간 강의 정도는 남자들은 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사람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사업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더뎌져. 그러면 성공이 어떻게 될까요? 늦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연세 드신 분은 사업 설명 할 필요 없어. 내 파트너가 하면 돼.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센터에서 저기 두 분 오셨는데요. 연세가 꽤 있으세요. 그런데도요, 잘 하세요. 다 팀장이세요. 지금 다 팀장이세요. 76세 되신 분들도 다 팀장이에요. 우리 센터에. 다 자가 소비, 다 파트너고 다 후원하고 다 해요.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리더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리 각자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게 뭐예요? 임병구 지금 단장님이신데 제가 5년 전, 4년 전, 3년 전에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공동되는 강의가 있어요. 리더란이 나와요. 리더란. 거기 뭐냐면 리더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돼. 그게 리더고요. 또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제품에 대한 공부, 마케팅에 대한 거, 또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스스로 다 하라는 거예요. 매출 기본으로 해야 되죠.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내 포인트를 내가 할 줄 알고 좌우 볼 줄 알아야 내 누군가가 나오면 그 사람을 가르치지. 내가 그걸 볼 줄을 몰라. 좌우를 볼 줄 알아. 내 파트너만 보는 게 아니잖아. 내 파트너의 좌우를 또 봐야 또 내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점점 늦어져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만 하는 게 많이 파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많이 파는 거는요. 동대문시장에서 사람들이 더 잘해요. 남대문시장이 더 잘해요. 우린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조직. 내 밑에 파트너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조직이잖아요. 조직을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정말이에요. 같이 하려면은요. 매출에 대한 본인이 해야 되고 매출도요. 작은 그룹일 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면요. 매출 누구한테 포인트를 넣어줘야 될지요. 몰라요. 내가 판매사를 가려고 해도 도대체 누구한테 넣어야 돼? 누구한테 넣어야 파트너가 좀 4번 맞고 3번 맞고 2번 맞고 1번 맞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판매사를 갈지언정.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옛날에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에다가 완전히 뭐 진짜 그렇게 몰랐던 우리도 지금 총장 왔어요. 대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고 정말 리더감이 저는 처음부터 저는 리더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처음에 그 3년밖에 안 된 그분이 5천만 원을 받는 그 순간 저는 올라가서 스폰서들에게 얘기했어. 스폰서님 나 일 해볼래요. 나 그동안에 우리 스폰서가 얘기다. 집사님이 얘기한 거 이쪽으로 들리대 이쪽 다 흘렸는데 내가 세미나 가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훨씬 작은 반밖에 안 되는 센터에 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는 초보인데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 내가 가서 청소하고요. 내가요, 물 떠다 놓고 커피 하고요. 내가 뭐 다 뒤져가 사물함 뒤져 청소, 걸레질하고요. 빗자루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응? 그렇게 하는 남의 센터 하면 어떻고, 우리 스폰서가 왔거나 안 왔거나 상관하지 않아. 내가 일을 하려고 나와서 내 센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청소한 거예요. 저는 그 센터가 내 센터라고 생각하고 커피물 떠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리더감. 뭐 리더의 그 마인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이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때 우리 스폰서들이 어떤 차림으로 왔냐? 진짜 운동화 끌고요. 흰 아래 위에 추리닝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숄더백에다 탁 미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들고 왔어요. 내가 9시까지 무조건 오라 그랬더니 그렇게 온 거예요. 눈 비비고 왔어요. 너무너무 졸리우니까 이 스폰서가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스폰서가 아니에요. 그 위에 스폰서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운동선수였어. 2대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옷 덤핑? 이거 덤블렁? 이 점핑에서 뛰어넘는 걸 뭐라 그래요? 뜀틀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영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거 선수였어.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온몸이 어떻게 돼요? 뼈마디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다 완전히 망가져서 해모임을 먹고 명현 반응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심각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점점 해몸이 좋아지는 게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눈 비비고 나와서 정말로 커피 한 잔 뽑혀서 먹지 않으면 잠을 안 깨. 그렇게 나오셨던 그런 스폰서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우리같이 엉터리 방터리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다 로얄 리더스, 다 로얄 마스터 다 됐어요. 그럼 애텀이 대단하지 않아요? 8년, 우리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내가 한 건 8년 6개월, 그 스폰서들이 한 건 9년 좀 넘었겠죠. 그럼 이거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에요. 왜 되는 일이에요? 왜 되는 일이에요? 도구가 되는 일이에요. 애텀이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 15가지 직업을 해봤자 아무것도 성공한 게 없어. 우리 스폰서들도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그냥 다 그만 교회 집사님들 막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됐잖아. 어쨌든 간에. 그거 왜 돼요? 한 번도 다른 거에 성공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애텀이란 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애텀이란 도구. 근데 여러분들은 뭘 만났어요? 뭘 만났어 지금 현재? 뭘 만났어? 애터미를 만났어요? 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데 방법이 있고 어떻게든 뭘 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는 거야. 분명히 도구를 만났어. 주진환 단장이 맨날 얘기하죠. 도구를 자기는 잘못 만났기 때문에 성공 못했는데 도구와 방법과 시간 이것이 다 곱하기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제로면은 곱하기는 어떻게 돼요? 제로예요. 도구를 잘못 만나면 제로가 되는데 우린 도구가 애텀이라는 도구 100%를 만났기 때문에 되는 거야. 어차피 시간이 가면 돼요. 내 방법을 찾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여러분들 진짜 꿈에도 고민하셔야 돼. 꿈에도 고민.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크신 요 사장님 나오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직급은 안 물어볼게요. 수당도 안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오래됐다고 직급이 올라갔거나 수당이 많지는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파트너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3년 됐대. 누구는 3년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3년 됐는데 돈이 안 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딱 현미경으로 그 사람의 3년 동안에 다 이 스토리를 들여다봐요. 정말 잘 알아요. 저는 스폰서는요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 알아요. 왜 그래요? 다 너무 잘 알아서 탈이야. 스폰서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요 리더감인지 아닌지 어떻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요 너무나 잘 보여요. 그게 탈이야. 우리는 모르면 좀 사람이 편할 텐데 이게 너무 잘 알으니까 너무 막 이게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그 안 좋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왜 이렇게 안 해? 막 이렇게 보이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못하는 건 생각 없어요. 못하는 건 배우면 돼요. 저 처음에 못했잖아요.
후속 관리 못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거 배우면 돼. 배우면. 근데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고. 안 하는 거는. 이 일은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딨어? 어디 가서 애터미 아세요? 이 말하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딨어? 이 물건 써볼래? 하기 좋은 사람 어딨어요? 우리 근데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야. 그냥.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그거에 저 단어를 정확하게 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요? 들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있잖아요. 주진아, 무슨 연대, 또 저기 뭐야 오지영 그 박사는 뭐예요? 누가 서울대? 이성현 박사가 서울대고, 또 고대는 주진아 나오고 그리고 연대는 차말철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제 하도 우리 회장님이 주진환 단장만 보고 고대 나온 사람이 애터미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한영사로 나왔다가 나는 고대도 아닌 연대를 나왔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성현 박사가 그 다음 시간 이성현 박사 강의 시간에 아유 연대 고대 말하지 마. 난 서울대 나왔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유머로 이제 한 건데 대학교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무슨 대학을 나오면 된다고요? 들이대만 나오면 돼. 들이대를 단어가 싫다고 우리 차종환 팀장은 DID라고 얘기하더라고요. DID. 그렇게 멋있죠? DID든 들이대든 무슨 상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들이대를 나오면 이거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들이대를 계속 했느냐. 하기 싫지만 계속 했느냐. 하다가 멈췄냐 이거요. 하루에 8시간을 일했느냐. 하루에 5시간을 일했느냐. 하루에 1시간 일했느냐. 이거 차이예요. 솔직히 연도 얘기하지 마. 몇 시간 일했냐를 저는 묻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떤 사람은요 3년 됐대는데 제가 일한 시간을 대충 해봤어요. 3개월은 미국 가 있고 3개월은 어디 가 있고 3개월은 뭐 한다고 아프다고 그러고 저녁에 일찍 3시면 퇴근하고 아침에 10시에 나와. 일주일에 2번 나오고. 그런 사람은 몇 시간 일하나 갔더니 10,000시간 되려면요 20년 걸리는 거야. 우리가 10,000시간을 일해야 성공한다며. 10,000시간. 그렇지 않았어요? 10,000시간을 일해야 성공한다는데 10,000시간을 그러면 그걸 3년 안에 할 것인지 10,000시간을 10년 동안 할 것인지 10,000시간을 100년 동안 할 것인지. 100년 해도 돼요. 내 자손이 성공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자손이 100년 그거 견디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일을 애터미라는 일을 만났어. 우리가 도구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시간 빨리 해야지. 우리 10,000시간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운동장 100바퀴 돌으면 성공한대. 그럼 100바퀴를 10년간 돌을래요? 3년간 돌을래요? 한 달간 돌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10,000바퀴, 100바퀴. 하루에 한 바퀴는 못 돌아? 우리 한 달에 옛날에 저 운동장 4바퀴 도는 거 800m 달리기 했잖아요. 그거 하루에 4바퀴 돌았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100바퀴면 4바퀴씩 돌으면 며칠이면 돼요? 25일이면 돼. 한 달이면 돼.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년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하는 시간을 늘려라. 하루에 5시간 할래? 1시간 할래? 총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진짜.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스폰서가 하라고 그래요? 오늘 차영수 국장님 100시간 좀 하세요. 10시간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분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리더잖아요. 이 일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스폰서 눈치 봐서 하지 마세요. 이 일은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 아세요? 내 사업인 거 아세요? 내 사업이야, 내 사업. 그런데 내 사업을 우리 스폰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스폰서 미워서 판매사 안 가. 그런 사람은 절대 없지만 여기에 절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꼴도 봤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국장 유지할까봐 그 꼴이 미워서 팀장 안 간 사람 봤어요. 진짜.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많이 봤어요. 내가 이게 공개석상이라면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진짜 봤어요.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속을 넉넉히 써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 진짜 만 시간을 빨리 하세요. 100바퀴 돌면 성공한다는데 100바퀴까지가 한 달 안에 해버려. 우리 김강렬 사장단 됐어요. 그분이요 한 달 동안밖에 일을 안 했대요. 옛날 그래 한 달 동안 일 안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비자 만나는 거를 한 달밖에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한 달 동안 소비자 다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추려서 그 다음부터는 후속 관리하고 제품 후속 관리, 사람 후속 관리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했다면 하루에 몇 명 만났을까요? 그 사람이 10명 만났을까요? 30명? 300명? 아,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네. 김강렬 사장단은 하루에 300명을 만난 거예요. 무슨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닌다면 어떻게 300명을 만나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요 다단계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걸 감을 알았어.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만났더니 기가 막혀. 너무너무 좋고 싼데 회사도 우리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덕우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회사까지 찾아가서 나 성공시켜주면서 연결해줘라. 그러니까 이덕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우 사람이 만나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비전을 딱 봤어. 해야 돼. 그러니까 나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에 300명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터미 아세요? 전화번호 주고 애터미 아세요? 이러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정말 남자가 그거 어떻게 애터미 아세요? 하기요. 화장품 아세요? 그것도 화장품 때 알려지지도 않을 때 화장품 가게로 들어간 거야. 그 화장품 가게 들어가서 우리 6종을 펴놓고 이거를 비교 분석해보자. 같이 해보자. 발라보자. 만들어보자. 그 간절함, 그 담대함, 그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성공할까 생각하고 간절함과 담대함이잖아요. 그 사람이 남자 아시죠?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남자분이 그 가서 화장품 얘기하게 생겼냐고. 당장 뛰어나가라고 막 쫓아낼만 파나 그런데 그런 데서 해냈잖아요. 그건 뭐예요?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300군데를 다닌 거야. 하루에 줬어요. 그리고 연락 오고 발라보게 하고 매일 발라보게 하고 그때는 그 사람이 필링젤하고 선크림을 발라보게 한 거야. 필링젤을 살짝 해줘요. 좀 얘기가 털어잖아. 그러면 물티슈 닦고 거기다가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바른 데랑 바른 데랑 얼마나 표시 나지? 금방 표시 나. 필링젤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사람의 심각 이게 필링젤인가 각질 제거다. 거기다가 딱 선크림 바르면 두 손 딱 표시 나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후속 관리 한 거예요. 후속 관리. 그러니까 방법은 본인이 찾았다. 그분도 임페리얼 됐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5번째로. 누가 말렸겠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보다 여기서 못한 사람, 외모로 못한 사람 있어요? 난 그 사람보다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여기 남자 사장님 100번 나요. 100번 진짜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뭐냐? 내가 간절함과 진짜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간절함 이런 거예요. 들이대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기 힘들어. 하기 싫어. 정말 오늘은 죽기도 싫어. 비가 와. 추워. 막 죽겠어. 막 이런 날 있잖아요. 몸은 으슬으슬 아프고 춥고 막 이런 날 있어요. 그런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모임을 들이보야지. 저 사실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지만 3월부터 20일간 제가 미국에 강의를 투어 10군데를 다녔어. 비행기를 몇 번 타고 어쨌든 막 장시간을 타서 20일간 나갔다 왔어요. 3월 달에요. 그러고 나서 4월 달 제가 러시아 오프닝 때문에 일찍 갔어요. 열흘 갔다 왔어요. 일주일과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이번에 어디 갔어요? 유럽 크루즈를 간 거예요. 세상에 유럽 크루즈를 갔는데요. 좋기는 좋아.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우리 엄마가 약간 치매가 있어요. 약간 좀 그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다 알아. 그래서 치매 그 요양보호사가 와요. 집에 와. 그래도 그냥 모시고 간 거야. 내가 엄마 그냥 너무 좀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효도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모시고 갔다 왔어. 그러니까 모든 손이 다 내가 가야 돼. 머리에 이거 말아주는 거, 옷 입혀주는 거, 뭐 씻겨주는 거 다 내가 했어요. 가서 그 크루즈의 배가요.
화장실이 얼마나 조그마냐면 진짜 조그맣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닦이고 감기고 해서 다 옷 입혀서 엄마 옷은 입을 수 있어? 입을 수 있대. 그래서 나가서 옷 입어. 나 먼저 씻을 동안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갔다 왔더니요. 제가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갔다 온 다음날 제가 빨래를 30개를 내렸어. 거짓말이 아니고 와이셔츠 밀린 거에 우리가 갔다 온 것까지 난방까지 다 내렸어. 그랬더니요 그저께 병이 났어요. 제가 또 엄마를 모셔다 좀 공주가 줬잖아. 그랬더니요 어제는요 아침 센터에서 강의가 제가 있었고 오후 되니까 제가 병이 났는데 어떤 병이냐, 제가 해모임 먹기 전에 생겼던 병 있죠. 이 손이 지금 이렇게 부었어요. 수벅이고 생이손 앓는 거 느낌 아세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정말 느닷없이 오래간만에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저녁에 자다 말고 해모임을 3개를 들이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2개 먹었어요. 오기 전에 또 2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 먹었어요? 7개 먹었죠. 제가 오기 전에 바로 2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픈 거의 원인은 면역이거든요. 해모임을 들이부면 돼. 그냥 마시세요. 여기다 대접에다 따러. 쫙 30개를 따러. 그래서 뚝뚝뚝 마시세요. 대접에다. 이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해모임이거든요. 저 이 손요. 지금도 이제 2배 정도 부었어요. 이게 부었잖아요. 빨갛게 부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부었잖아. 이거 봐. 2배 정도. 지금 그래도 통증은 없어. 아침엔 너무 아파서 손을 끌어안고 진짜 어떻게 이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이게 뭐야? 피곤해서 오는 거야. 면역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과로한 거, 과로. 이게 근데 과로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유럽 크루즈 갔다 왔는데 얼마나 기뻐요. 지중해 크루즈.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따 끝나고 보여줄 수도 있어. 편집했잖아. 7분짜리 동영상. 다 해놨어요. 우리 차종환 팀장이 집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어제 우리 센터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나를 위주로만 했지. 그래가지고 사진은 한 7분인데 음악도 좀 넣고 그렇게 아주 멋있어요. 근데 제가 목표를 제가 150만 원 수당이었을 때 제가 이제 판매사 겨우 갈 때 우리 형제가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150만 원 수당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못 살아. 응? 진짜. 다 현직에 있어. 지금 현재 다 현직에 있어. 우리 형부고 뭐 다 현직에 있어. 오빠고. 그도 꽤 괜찮은 직장들 다녀요.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내가 아직 막 우리 엄마가 봤을 때는 아직 가슴이 아린 딸이야. 그런데 이 딸이 150만 원 딱 됐을 때 선포했잖아요. 13명 다, 13명, 조카까지 모였어요. 다 이 사람 다 내가 하와이 크루즈 모시고 가겠다가 막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13명이 모인 그 사람들이요. 믿지도 않아요. 그쵸? 내 살아온 꼴을 알잖아. 직업 15번 했고 16번째 직업 시작한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무슨 5천만 원 들어서 크루즈를 보내주겠어요. 근데도 그분들이 워낙 착하거든요. 진짜 경주 김씨거든요. 정말 착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2017년도 9월에 그 형제와 엄마를 다 모시고요. 11명이서 하와이 크루를 제가 5천만 원을 들여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박수를 안 치는 건 무슨 경우야. 근데 그 결단을 언제 했느냐. 제가 150만 원 수당 됐을 때 그걸 했어요. 150만 원 됐을 때 제가요. 그때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할 거다. 난 3년 안에 5천만 원 꼭 벌 거야. 이런 자신감, 확신 있었어요. 근데 5천만 원 제가 11월에 받았거든요. 11월에 총장을 가고 12월에 받았죠. 그런데 총장 가기 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진짜 근데 그게 어떻게든지 나는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무슨 많은 도움을 줬어. 등록금이 없을 때마다 도움을 줬고 뭐 할 때마다 100만 원도 주고 뭐 할 때 몇백만 원 줬어요. 형제들이 줬어요. 엄마도 진짜 심지어는 내가 하도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였는지 장롱을 막 뒤지든지 꼬기꼬기한 이게 10,000원권을 만큼 주는 거예요. 이만큼 돌돌돌돌 말린 거를 근데 얼마인지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야 내가 이 좀 하려고 좀 고치려고 모아둔 돈 너가 갖다 써라 이러는 거야. 그런 돈도 내가 받아서 생활비를 썼는데 내가 성공을 할 걸 확신하잖아요. 나는 성공을 못한다는 거는 1%도 의심을 안 했어요. 난 무조건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할 거고 해낼 거고. 그러니까 저는 150만 원 월급 받을 때도 제가 하와이 크루즈를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이루어진 게 어떻게 돼요? 내가 꿈과 목표를 안 했으면 됐겠어요? 됐겠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꿈과 목표와 결단과 결의라는 게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어. 제가 지금 현재 5천만 원 돈다발은 받았지만 매달 수입은 5천만 원이 안 돼요. 그래도 어때요? 청장 갔잖아. 그래서 5천만 원 돈다발 받았잖아. 그걸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는 내가 질른 거였는데 사실은 몰랐어. 후원사 직급세 그렇게 들어오는 줄 몰랐지만 어쨌든 내가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요. 제가 부모랑 엄마 모시고 형제들 모시고 갔다 왔어. 어떻게 내가 해볼까? 옷을 한벌 사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 내가 밥을 한번 산다고 좋아하겠어? 난 뭔가 해줘야 돼,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을 모시고 갔다 온 거고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우리 조카들까지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지고 왔냐.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존경받는 고모와 이모가 됐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그때부터 실제로 애터미 그 크루즈 가기 전에 하와이 크루즈 갔다 와서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믿지도 않아. 김진순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또 망할지도 모르고 또 그만둘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던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크루즈까지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 언니가 이제 하겠다고 나오고 우리 조카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꿈쩍도 안 했어요. 꿈쩍도 안 했어요. 정말. 이게 그런 일이에요. 친척으로부터,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끝도 없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 질주하고 있으면 그때 파트너가 나와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나를 지켜본 파트너가 누구예요? 강영희 팀장이에요. 나를 6년을 지켜봤어. 내가 계속 만났죠.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지. 또 나 애터미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애터미 어쩌고. 내 모습이 점점 6년 동안 바뀌었겠죠. 본부장도 갔죠. 이 모습을 보고는 아, 이 사람이 하는 애터미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한 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오니까 저는 그 사람을 왜 제가 일을 하자고 꼬셨겠어요? 6년을. 아, 그 사람이 하면 뭐가 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나오면 뭔가 리더감을 해낼 것 같아. 왜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으세요.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 꼭 나는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성이 있는 사람,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잡으세요. 그런 사람을 저는요 6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역시 제 기대에 부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는요 너무너무 기대한 것만큼 더 잘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강령이라는 사람만 나오면 나 한 줄 끝나. 맨날 그래서 진짜 여보, 그 사람 나보다 100배 나. 김진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나오면 난 너무너무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잘해요. 역시 잘해. 역시 잘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야. 의쟁이 띠쟁이 아무나 데려오지 마. 의쟁이 띠쟁이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그만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컨택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는 과정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저기를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는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면 좋죠.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갈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단기전으로 보지 마시고요. 장기전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임페리얼이 나올까지 이덕우라는 사람이 10년 걸렸어요. 다른 다단계 17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몇 년 걸린 거예요? 27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건방을 떨고 10년 안에 우리가 임페리얼이 돼요? 이덕우라는 사람이 10년 안에 했다고 우리가 10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몰라.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여기니까 이것만 가지고 막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장기전으로 보세요. 장기전으로 보고 임페리얼 10년 안에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못해요. 제가 지금 8년 됐다니까요. 8년 6개월. 근데 제가 지금 겨우 총장밖에 안 돼요. 제가 크라운 마스터를 가려면 앞으로 제가 2년을 잡아요. 2년 잡거든요. 크라운 마스터 2년.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또 임페리얼 또 2년 걸리겠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4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총 몇 년 걸려요? 12년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12년 걸려서 임페리얼 가면 엄청 잘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김현숙 임페리얼, 이 김광열, 이혜정 다단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엄청 많이 해봤어요. 다 일단 집을 한번 다 말아 먹어야 돼. 일단 집을 다 망해서 바닥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집을 안 말아 먹었잖아. 왜냐? 집이 없었으니까. 집이 없었으니까 안 말아 먹었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마지막으로 택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택한 게 애텀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의 복을 받은 거고 우리가 천복을 받았어. 애터미를 만난 첫 번째 만난 건 천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받았어. 그럼 성공은 해. 그런데 또 그만의 과정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복을 받아서 애터미를 만났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혹시나 잘난 척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스폰서랑 하는 게임이에요. 스폰서가 지금 본부장을 갈 것인지 스폰서가 지금 국장을 유지할 것인지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가 국장을 유지할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팀장이든지 판매사든지 가야 돼. 여러분들 나는 무조건 그 스폰서가 국장을 간다 유지한다. 그러면 나는 가서 얘기해야 돼. 나 이번에 어렵지만 판매사 한번 가볼래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가서 나 어렵지만 이번에 나 팀장 가게 해주세요. 팀장 가게 나 팀장 꼭 데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약간 좀 우리 이번에 같이 간 스폰서들이 하는 말이 영리하다 그러기도 하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데요. 약간 극성과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내가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막 판매사, 팀장, 국장을 제가 막 혼자 막 가버렸어요. 갔어요. 막 처음에 우리 이제 그때만 처음 한 번, 두 번만 같이 가지 나머지 다 혼자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계신 스폰서님 계시죠? 김전 단장님이 총장 갈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제가 국장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국장도 잘하는 국장도 아니야. 그 총장님이 총장 간다고 할 때, 본부장이 총장 간다고 할 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본부장님 저 총장 갈 때 저 꼭 데려가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 실력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총장 갈 때야. 한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쯤 돼요. 근데 내가 본부장님 총장 갈 때 저 본부장 그때 본부장 저 갈래요. 어떻게든 저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를 데려갔을까요? 못 데려갔어요. 왜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누가 봐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부장을 못 갔어요. 우리 파트너가 갔어요. 그때요. 일본에서 갔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제 단장 갈 거잖아. 세월이 이제 4년 지났어요. 내가 재작년부터 단장님 1월 달에 볼 때마다 단장님 언제 가세요? 총장님 단장 언제 가세요? 막 물어봐. 계속 물어봐. 아 그러면 왜? 그래 갈 때 되면 가겠지. 막 이래요. 맨날 그래서 저 그때 총장 같이 가려고요. 이래요. 그러면은 아유 파트너들 총장 가니까 나는 그냥 단장 가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총장은 혼자 가는 거예요. 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들었으면 제가 아니야 단장님 갈 때 나 데리고 와요 막 이래야 할 텐데 아우 총장은 혼자 가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은 생각이 없구나. 단장 갈 때 나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구나. 딱 퇴파를 하고 제가 그달부터 여름부터 어떻게 해요? 17년도 여름부터 제가요 준비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600대 600 맞추고 이러면서 로얄 리더스 빨리빨리 들어가고 어떻게든 단장 가려고 준비한 거, 총장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총장을 갔어요. 우리 단장님 그때 단장 안 가셨어요. 근데 언제 가셨어요? 18년 작년에 4월인가 6월인가 갔다 가셨어요. 단장을 가셨는데 그때 쉽게 갔겠죠.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급이라는 게요.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잖아요. 밑에 파트너들이 다 총장을 가버렸어. 막상 단장을 가려니까 총장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후원할 거 다 후원해야 되고 에너지 다 쏟아야 되는데 어차피 다 힘들었다. 저절로 공짜로 쉽게 갈 줄 알았던 그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지금은 스폰서를 보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국장 갈 때, 스폰서가 본부장 갈 때 어떻게 느끼세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끼어가지고 거기서 달라붙어야 돼. 상황이 돼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를 스폰서가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자꾸만 알리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요. 나 살아있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비록 못해요. 저 잘 못해요. 이번에도 통화할 일이 있어, 스폰서를 할 일이 있었는데 또 이제 야단을 맞았죠, 제가. 그래서 내가 나 잘하는 것도 많은데 나 잘한다고 칭찬 좀 해주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갈급함이 있어. 저도 칭찬받고 싶잖아, 그쵸? 근데요, 스폰서가 보기에는요, 제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파트너가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 부족한 거 보이는 건데 우리 스폰서도 내가 부족한 거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도 스폰서한테 부족하지만 붙어야 돼요. 스폰서의 눈을 저한테 돌리셔야 돼. 그래 나한테 후원이 와요. 후원이라는 게 포인트 후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 후원도 있고요. 에너지 후원도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일본도 가주시고요. 태국도 가주세요. 다 저의 파트너예요. 그걸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애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말은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맞아. 집중력 있게 해야 돼. 만 시간을 빨리 채워야 되니까 집중력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음이 넉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약간 섭섭병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섭섭병이 걸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섭섭병, 시어머니 때문에 섭섭병, 남편 때문에 섭섭병, 딸 때문에 섭섭병, 파트너한테 섭섭병, 섭섭병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섭섭이병이에요. 섭섭병이 어쩌면 이런 게 걸리니까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풀었게요?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 기도로 풀었어요. 저는 기도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섭섭병이 걸리는데요. 어떤 거로도 치료가 안 돼요. 어떻게 누구를 봐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아. 우리 손녀를 보면 기쁠까? 손녀랑도 놀아봤어. 일부러 제가 상암동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애들 상암동 살 때. 걔네들 한나절 보고 왔어.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누구를 봐도 기쁘지. 영화를 봐볼까? 남편이 영화도 봤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 그럼 뭐를 해서 즐겁겠어요? 기쁘겠어요? 기도야.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제가 그게 하루아침에 요술쟁이처럼 탁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차차 그게 치유가 되면서 제 마음에 화평과 평화가 있으면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미움에서 예쁘지는 않아. 예쁜 감정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이 떨쳐져 버리더라. 밉지만 하도 살겠더라고요. 막 다 미운 거야. 저것도 밉고 이것도 밉고 다 미워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 병들이 미움에서 사랑까지는 안 가지라도 미움이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애터미가요 넉넉해야 되고 또 종교가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화합하고요. 정말 서로가 다 같이 연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고요. 다 6개월, 1년, 2년, 3년 다 그만두면 꽝이야. 자기만 손해야. 그만두는 사람 있죠. 주위에. 아직은 없을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들만 손해예요. 어차피 성공할 도구를 만났는데 우리가 끝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 저는 이번에 로얄 마스터 승급식 갔다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로얄 마스터 승급식에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10가지 마치겠습니다.